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수상에서 중요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했던 2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투라든지 다른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근해 위치를 분류를 하고 조건을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2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하게 되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부분에서 2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인 a가 이제 0이 아닌 상태이고, 그 다음에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그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나 값에 대해서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2차 함수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변형된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이제 중요한 어떤 사안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2차 함수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냐 아니면 위로 볼록이냐 그래프의 어떤 개형을 일단 가볍게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꼭지점.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a로 이렇게 묶어내고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퀄 a의 x 플러스 2a분의 b가 될 거고,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구할 수가 있는데 x 이퀄 x의 값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고 c 마이너스 4a분의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그리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꼭지점이 일단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대칭축. 대칭축의 x좌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안에 최대하고 최소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릴 때 또 필요에 따라서는 x절편이나 y절편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정리를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이러한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값에 대한 부호 체크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 해석과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주어져 있는 A가 관여하는 부분은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네요. 그래프의 개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C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 그렇죠.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y절편도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값에 의미하는 부분은 지금 A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고 꼭지점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면 B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의 분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값이 될 거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2a분의 b가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즉 0보다 작은 그러한 값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지금 음수이고, 그죠? A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B는 양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 값은 주어진 식에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A 쪽하고 C는 플러스인데 B도 지금 플러스 쪽이 돼야 되니까 X에다가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셋 다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해서 뒤에서 대칭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습을 하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가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 있다는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돼서 이 값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B 플러스 C니까 이번에는 X에다가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1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쪽 부분에 있겠죠. 이 정도에. 그래서 1을 냈을 때도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4A-2B 플러스 C와 A-2B 플러스 4C가 가만히 보면 약간은 이 4하고 1이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위에 있는 식에서는 X에다가 어떤가? A 쪽이 지금 차수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X에다 2를 넣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왼쪽에서는 이 식을 조금 선생님이랑 정리를 좀 해보면 A 쪽이 제곱의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4로 이렇게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C다.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 거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냐면 2분의 1을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a 값이 2가 들어갔으니까 2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은 여전히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값을 얼마를 대입했다? 그렇죠.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4는 부호 체크하는데 양수기 때문에 a에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도 어디 있냐면 대략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1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됐을 때도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와 B하고의 관계식은 주어진 식에서 이 최고차의 계수와 이 X의 1창,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지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2a분의 b라는 걸 앞에서 찾아놨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따라서 a 더하기 b가 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소제목 두 번째로 이차 함수에 대해서 중요한 대칭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대칭성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까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칭축 꼭지점에 x좌표이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변형을 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쪽을 전개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해야 되니까 4a분의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대칭축의 식은 마이너스 얼마 2a분의 b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의 값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돼서 대칭축의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계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7하고 F-1이 같다고 하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에서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대칭축이니까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과 5의 중점에 해당되는 1 더하기 5, 즉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이 3이 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수로 표현하자면 f1하고 F5가 이렇게 같은 상태가 돼서 1하고 5가 같아서 그 1하고 5를 이용을 해서 대칭축에 해당되는 3을 갖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7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2로 나눈 요 값 자체의 값이 대칭축의 x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저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왼쪽 식은 3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6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해서 a와 b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선생님이 일반화해서 대칭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f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f의 2 더하기 x하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 f의 4 마이너스 x가 fx하고 같다고 하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x 이퀄 2의 대칭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식을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함수가 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2가 있을 거고 2차 함수의 그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에 대한 대칭인 거. 자, 그러면 2를 기점으로 해서 요게 x만큼이 더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x만큼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요 놈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 더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를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오른쪽으로 x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x만큼 이렇게 가는 상태가 됐을 때 f의 함수값은 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2를 기점으로 해서 똑같은 값을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값이 같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디에 대칭이다? x 이퀄 2에 대칭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오른쪽으로 2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x니까 두 개의 합을 하게 되면 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이렇게 변수 x라고 하는 부분이 상쇄가 돼서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칭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에서 나온 합에 대해서 2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러한 값이 나왔을 때 그 2라는 값이 우리가 찾아놓은 x 이퀄 2의 대칭인 그런 값하고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합을 갖다 해서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지워지는 x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어떤 값이 나타나는 그런 관계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식인데 변형을 하는데 이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x-2를 대입을 할 거예요. 주어진 관계식에서. 그러면은 f의 2-의 x-2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식은 f의 2에 더하기 x-2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x-1를 대입을 해도 성립이 되니까 관계식이.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f의 4-x가 되고 이건 f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식도 지금 x 이퀄 2의 대칭인 그러한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식은 그래도 대칭성이 2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x니까 대칭성이 보이는데 왼쪽 식은 그런 대칭성이 좀 잘 안 보여요. 식 자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f 안에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합을 해보면 이 변수에 해당되는 이 x가 사라지고 상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수 값을 2로 나눈 요 값에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더해보면 대칭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값을 더한다고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는 조금 비슷한데 헷갈리는 부분이 fx-2와 f2 더하기 x 요 부분도 얼핏 보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과 비슷해서 대칭성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4칸마다 반복되는 주기 함수예요. 주기가 4인 건 아니고 4칸마다 반복되는 주기 함수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얘는 x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 값에 대해서 두 개의 어떤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대칭성이 아니라 x가 계속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어떤 구간의 값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주기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대칭함수와 왼쪽에 있는 대칭함수와 주기함수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칭성에 대한 2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네요. f0가 제로다. 즉, 원점을 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이 조금 전에 했던 부분, 여기에서 2-x 더하기 2 플러스 x. 이 안에 있는 걸 더해봤더니, x에 관계없이 항상 상수인 4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의 평균값인 2로 나눈 요 값에, 즉,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인 그러한 2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 함수 fx는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값은 f2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f2보다는 다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그래프가 최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로 간 이러한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2차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x축, y축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2가 중요하죠. 대칭축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2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축에 대한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f0가 이 제로니까 원점을 지나서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F2의 부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 부호가 지금 이 어떤 것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이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즉, 이러한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F0가 0이 된다는, 원점을 꼭 지나야 된다는 가조건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올라가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2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 값들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1, 2, 3, 4, 5까지 지금 돼 있으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래서 1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칭축을 그리고 요점과 요점을 지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y 컬 fx를. 자, 그러면 f1은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2는 꼭지점에 잡히니까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3은 대칭성에 의해서 1에 대한 함수값하고 같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5는 이렇게 증가함수로 해서 이쪽으로는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가장 작은 값이 F2가 될 거고, 꼭지점에 잡혀서, 그 다음에 F1하고,
F3하고가 같네요. 그죠? F2라고 F3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값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F5. 그 다음부터는 쫑쫑쫑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예로 2차 함수의 어떤 대칭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됐을 때 여기에서 fx가 0이 되는 두 군의 총합을 계산해보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두 군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에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얼마다? 4다 이렇게. 그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크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전에 했듯이 이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의 중앙에 있는 대칭축의 x좌표가 지금 x가 2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2로 나누면 그죠? 중간에 있는 대칭축의 x좌표인 2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두 군의 합은 얼마다? 4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외에는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칭축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 fx가 이제 1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fx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돼서 이 부분을 완전 접시로 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군요.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0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대략적인 2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서 이 y의 값이 1이 되는 이러한 상태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교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교점을 갖다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한다? 그렇죠. 요 놈과 요 놈이 x 이퀄 2의 대칭인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부분에 2로 나누면 대칭축의 x좌표인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구한 이 일반적인 0에서의 두 근의 총합하고 그 다음에 fx가 1이 되는 그 근에서의 총합은 어떻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3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근의 합도 얼마가 된다? 그렇죠. 항상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칭성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함수를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두 가지로 일단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 그죠? 요 부분과 더하기 이 베타, 요 부분이 지금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요 부분을 약간 치환하는 느낌을 한다면 fx 이퀄 0이 되는 그런 근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알파, 2베타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근을 어떻게 2로 나누면 대칭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2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의 합인 우리는 뭘 구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다? 그렇죠.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직접, 근데 조금 이제 지저분하고 복잡하긴 한데, 요 방법도 한번 그냥 소개는 일단 해볼게요. 자, f2알파라고 하는 2x라고 하는 부분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이 0이 되는 두 근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4분의 x의 값이 4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식이. 그러면
대칭축의 x의 좌표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로 나눴을 때 요 값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냥 바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4분의 8이다. 그래서 2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f2x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거기에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대칭성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한다는 거. 자, 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정리를 좀 해두시고 첫 번째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차 함수에서 조금 더 변형된, 즉 절대값이 포함된 그런 이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을 좀 살짝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로가로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x에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표준형으로 해서 꼭지점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좋아요. x 절편과 x 절편의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찾아서, 그죠? 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꼭지점에 이 y 값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절대값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x 절편으로 해서 그림을 좀 빠르게 그릴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fx에 대해서 지금 그 함수를 그렸는데 여기에서 바깥에서 통째로 이렇게 절대값을 의미를 한다는 것은 접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죠? 즉 양수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양수로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수 쪽은 우리가 절대값 하더라도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음수에 해당되는 요쪽 부분만 어떻게 양수에서 이렇게 접어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x 안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은, 자, 여기가 1이 있고 역시 여기가 2가 있는 이러한 그림이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x의 절대값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할 때랑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절대값 x는 1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로 x가 양수일 때, 첫 번째로 x가 양수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절대값이 풀리니까 f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원래 그냥 fx를 그대로 그린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게 되면 이제 어느 쪽이냐면 이제 이쪽 부분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을 그리는데 식 자체를 보면 y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값이 지금 음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x를 마이너스 x 프라임이라고 x를 0보다 큰 걸로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f의 x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지금 fx, 그죠? x가 지금 양수인 구간에서, 여기가 x 프라임이 되겠네요. x 프라임이 양수가 되는 부분에서 그 x 프라임에 대한 함수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음수 쪽에는 fx 그림을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양수가 되는 부분의 함수를. 그래서 이쪽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쵸? 그래서 이 x가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어떻게 대칭이 되게끔.
그죠? 그래서 x 값이 1일 때랑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같은 절대값이 같은 그런 값을 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대칭을 한다? y축에 대칭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절대값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차후에 그 함수에 대한 어떤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값 관련해서 이차 함수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이 두 가지를 일단 가볍게 설명을 했고, 그 중에서도 최소한 요 위에 있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절대값이 x가 있는 부분도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텐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a는 0이 아닌 그런 2차 함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여기서도 a는 양수로 일단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x축과 접한다. 즉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래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판별. 요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fx가 양수가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게끔 그걸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판별식을 어떻게 체크를 한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라고 하는 부분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렇게 c가 돼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4ac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x축하고 이 함수가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요 값이, 꼭지점의 y의 값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 꼭지점에 y값에 해당되는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a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러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개형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양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4ac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되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판별식을 이 함수값의 꼭지점의 y값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x축하고 접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차이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램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돼야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되면 이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별식하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지점의 값과 연결을 시켜서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하고 아까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어떤 관계를 했는데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자, 비슷한 내용인데 좀 표현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를 일단 할 거고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하게 되면 fx 즉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2차 함수의 식이 0이 되는 그러한 x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판별식하고 이 근의 개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앞에 단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 식에 대한 어떤 근의 개수, 즉 판별식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어떤 상황이 근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다?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게 되면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된다. 그쵸? 중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 그렇죠.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허근은 우리가 지금 개수가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갖는 거죠. 서로 다른. 결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조건 체크할 때, 이 두 실근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방정식 단원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정말 여기에서 서로 다른하게 되면 정말 달라야 되기 때문에 D는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두 실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은 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항식에 대해서는 차수가 일단 우선이에요. 차수가. 그래서 차수 기준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근이라고 했을 때에도 중근도 우리가 근을 두 개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근도 두 개로 해서 두 실근 가질 조건은 등호를 이렇게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언제 등호를 넣고 언제 등호를 빼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항상 좀 착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해뒀어요. 그래서 두 실근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반드시 0보다 크게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x축과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y 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의 그래프가 x축과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르네요.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림을 대략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한 식이 되도록 하게끔 조건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 만나는 관계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짝수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판별식에 대한 기본 어떤 공식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4분의 D로 해서 조금이라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그렇죠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y equal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3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x축과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2가 됐을 때 a 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두근을 이렇게 알파하고 이렇게 베타 했을 때 요 길이가 지금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2 루트 2다 이렇게 갈 거야.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가겠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도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죠? x축과 만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요 부분을 이제 제곱을 해서 합과 곱의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고 이게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가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4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8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따라서 4a는 얼마가 된다? 12에 여기서 12에 4니까 16에서 8 빼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앞에서 했던 대칭성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요 그림이 지금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작은 값이 지금 이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알파.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그죠? 두 개의 차가 지금 얼마냐면 2 알파가 될 것이고 요게 2 루트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그렇죠.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을 이제 찾았죠.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A는 두 근의 곱이 되니까 A 마이너스 3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것과 요거의 곱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부등식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2차 함수의 관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설명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차에 대해서 가기 전에 먼저 1차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요 1차 함수 b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 자체가 1차 식은 아니에요. a 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가니까 이건 항상 성립되는 그런 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등식처럼 항등식 때 요게 0이 됐을 때 이쪽이 빵 되고 이렇게 빵 돼서 그죠?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줬었는데 부등식 때도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x 있는 거, x 없는 거에서 이렇게 가고 x 있는 쪽이 항상 성립이 돼야 돼서 이쪽 부분은 항상 빵이 돼야 돼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증명을 한다. 그러면 뭐 x에다 0 넣고 x에다가 1 넣고 뭐 2 넣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즉 a가 0이 되고 그러면 이쪽 부분만 남아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2차 함수로 이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요게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a가 0일 때를 먼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나고,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했듯이 요 식이 성립되려면 b는 0이 돼야 되고 c는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a는 0이 되고 b도 0이 되고 c는 0보다 크나 같다, 이러한 조건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값이 0보다 크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의 모양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 위쪽으로.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a의 값이 이렇게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끄집어 올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음수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반드시 양수가 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x축과 만나지 않게끔. 그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했듯이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을 이용을 했는데 0보다 같은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임의는 모든이란 뜻이 될 거고,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는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는 체크를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조건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요게 0보다 작거나 하기 때문에 요 2차 함수가 x축의 요 아래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a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0보다 크나 할 때가 요렇게 되니까 이때는 요렇게 된다, 요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요 2차 함수가 요 x축에 해당되는 값보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판별식은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계에 해당되는 여기까지는 일단 가능한 상태가 될 거예요. 접하는 상태까지는. 그래서 요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간단하게 요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부등식이 성립되기 위한 a의 범위, m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그냥 부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이 0이 되는 경우도 체크는 일단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이 되면 다 0이 돼서 1만 남고 이것은 항상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m이 0은 된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요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m의 값이 양수를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즉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 판별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m제곱 마이너스 4m이 될 거고, 요 값은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m의 범위를 계산하면 4에서부터 0까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첫 번째 m이 0일 때도 성립되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종합하면 따라서 m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m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